두 번째입니다. 인건비 비율이 10% 이상의 매장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오늘은 아직도 알뜰 배달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알뜰 배달을 도입하고 장사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들과 도대체 알뜰 배달로 판매했을 때 얼마가 남는지, 그리고 알뜰 배달을 세 가지의 운영 방식으로 나눠봤습니다.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히 한 가지는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선 먼저 알뜰 배달 운영하면서 느꼈던 제 후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. 먼저 매출이 확실히 늘었습니다. 여기 주문 내역서 한번 보시면 알뜰 배달 주문 건수가 확실히 많아진 게 보이실 거예요. 그리고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 쿠폰 지원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쿠폰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. 그리고 저는 일반 배민에서 무료 배달이라든지 박리담회 형식으로 장사를 하시는 경쟁 업체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, 이렇게 경쟁을 배달비로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 좋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우리 가게 클릭 광고를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됐는데, 주문과 연계가 안 돼도 클릭당 광고비가 이제 빠져나가는 형식인데, 그렇지 않다는 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장점 아닌 장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이제 반대로 단점도 많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. 첫 번째는 배차 문제와 조리 대기 시간 문제였습니다. 그냥 피크 시간대에 늦게 와요. 제가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AI가 좀 동선을 잡아주다 보니까 원활한 동선을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, 피크 시간인 경우에는 4배차에서 5배차까지 동선이 잡히는 것도 봤고, 그리고 제 가게에 오기 전에 다른 가게에서 실수가 있거나 뭐 조리 대기가 걸린다거나 그랬을 때 배달기사님이 늦게 오셨습니다. 근데 만약에 저희 음식이 픽업이 첫 번째 음식점이었으면은 배달통에서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아마 머물렀을 것으로 예상을 할 텐데, 그걸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 시스템은 내 가게만 조리를 빨리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빨리 갈 거라는 생각 자체를 접게 됐습니다. 그것도 이제 좀 스트레스가 많이 됐었는데, 근데 이 와중에 자전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심지어는 도보로 오시는 경우도 몇 번 봤어요.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좀 생각을 많이 했고요. 두 번째 문제입니다.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 해결이 안 돼요. 쉽게 얘기해서 배달 기사님이 음식을 픽업하고 나서 뭐 저희 업장 입장에서 포장 실수를 한다거나 고객들이 이제 뒤늦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, 이 경우를 전화를 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배달 기사님 통화 연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. 기사님이랑 통화를 하려면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아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크게 공감하실 거예요. 장사하면서 바쁜 와중에 고객센터랑 통화 연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, 그 와중에 바로 연결도 안 돼요. 그러다 보면 기사님은 점점 멀어져 가고, 제가 장사하면서 속이 타들어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진짜 배민원 자체 고질병이라고 생각하는데, 이거 알뜰 배달 도입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입니다. 기상 악화 시에는 고객센터랑 소통 자체가 안 돼요. 그냥 기상이 안 좋을 때 고객센터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알 텐데, 전화를 안 받습니다. 배민에서 연락을 막아둔 건지 통화량이 많아서 연결이 안 된다는 이 멘트만 계속 나옵니다. 요즘같이 장마 시즌에는 진짜 최악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알뜰 배달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일 중요한 건 얼마 남느냐인 것 같아요. 이 수수료표를 한번 보시면 배민에서 이제 제공하는 알뜰 배달 수수료표고요. 제가 이 수수료표를 기준으로 2만원의 상당의 음식을 판매했을 때 얼마가 남는지 이 손익계산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배달료는 제가 2,500원에서 3,300원을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데, 이 지역마다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배달료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. 자, 그럼 2만원의 음식을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처음부터 보시면 배민 수수료 7.48%, 결제 수수료 3.3%입니다. 이게 이제 중간에서 나가는 수수료 비용이고요. 배달료는
총 우리가 내야 되는 금액이 6,600원에서 2,800원을 빼게 되면 3,8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수수료랑 배달료 총합이 5,956원이고요. 여기서 이제 끝은 아니죠. 뭐 운영하시는 분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도 이제 평균적인 금액으로 이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. 제일 많이 나가는 비용인 식재료와 용기값 35% 정도, 그다음 임대료 2%, 그다음 인건비 10%, 그다음에 세금 5%, 그다음에 기타 수도광열비라든지 관리비 3%, 총합 11,000원입니다. 그럼 총 이제 영업이익을 계산하게 되면 제가 2만 원의 음식을 판매했을 때 14,044원이 배달료와 수수료, 그다음 고정비용 11,000원 이렇게 빼게 되면 총 3,044원이 남게 됩니다. 약 한 15.22% 정도가 남게 됐는데, 자 이제 알뜰 배달로만 장사했을 때 이 정산표를 보시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남겠는지 계산이 되실 텐데, 현 시점에서 배달의 민족은 배민원을 집중적으로 진짜 홍보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, 배달 전문점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배민원을 포기하기엔 부담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서울 같은 이제 배민원 수요가 많은 곳들은 더 그러하실 텐데요. 자, 장사를 당장 그만둘 게 아니면 이 상황을 좀 똑똑하게 헤쳐나가야 되는데, 제가 이 알뜰 배달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운영 방식으로 나눠봤어요. 이 세 가지를 말하기 전에 장사하고 있는 업종이 면 종류라든지 빙수, 커피, 디저트, 피자 이런 종류는 제외입니다. 당연히 빨리 제공해야 되는 음식들은 이런 알뜰 배달의 단점을 극복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자, 그럼 이 세 가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 외의 업종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혼자 운영하시거나 인건비 비율이 10% 미만인 매장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특히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배민원 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걸 분명히 아실 거예요. 알뜰 배달이 현 시점에서 고객들의 유입률이 정말 많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대기업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이런 밀고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만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입니다. 인건비 비율이 10% 이상의 매장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객단가를 올려야 돼요. 객단가를 올려서 팔아야 된다는 말은 매출을 높이고 배달료와 같은 고정 비율을 낮추는 게 핵심이에요. 자,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만원짜리 음식을 판매했을 때 3만원짜리 음식을 판매했을 때 배달료의 비율은 어떻게 되죠? 앞서 말한 만원짜리를 판매하게 되면 66%를 차지하고 3만원의 음식을 판매했을 때는 22%로 내려가게 됩니다. 저렴한 가격대에서의 이 배달 구조에서 알뜰 배달은 마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객단가를 올려 팔아서 고정비를 낮추는 판매 방식으로 바꾸셔야 합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입니다. 인건비 비율이 20%가 넘는 매장은 그냥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영업이익률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요. 예외로 고객들에게 내 가게를 알리고자 하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 매개체를 홍보용으로 이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. 앞서 자꾸 말씀드렸지만 알뜰 배달의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 홍보용으로 사용하다가 가게 이미지만 나빠질 우려가 좀 있습니다. 자, 이제 하실지 안 하실지의 결정은 사장님의 선택입니다. 다만 제가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많이 좀 만나봤는데 알뜰 배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. 근데 저는 배달의 민족 앱을 이용하시는 사장님이라면 이 부분은 꼭 알고 장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